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15층 높이에서 10개월 동안 12명, 한 달에 1.2명씩 올 한 해 동안 건물 외벽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의 수입니다. 그들의 사망 원인은 바로 안전사고. 올해 9월에 발생한 이 추락사고도 작업 과정에서 밧줄이 마모돼 끊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밧줄은 15층 높이의 공중에서 그를 지탱해주고 있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사흘 전, 해당 업체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장비를 구비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한 청년의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죽었다는 기사가 더 이상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통계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매일 2명의 근로자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청년 김군이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눈을 감았습니다.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김군은 혼자 일해야 했습니다. 용역업체를 감독해야 하는 지하철 공사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했습니다. 2020년에는 광주 하난산업단지에서 지적장애인 김씨가 청소 업무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업무 또한 2인 1조로 진행돼야 하는 고위험 노동이었습니다. 김씨는 구의역의 김군처럼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안전사고가 계속해 일어나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오직 피해자뿐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막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러나 처음의 의도와 달리 이 법은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리고 안전인식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버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효성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 5월 이 법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올리기 위한 2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형 특례 조항인데요.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벌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판사가 산재사고 전문가나 유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양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벌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법원장은 범죄나 심리학, 사회학과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민양형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위반 사항의 사후 시정, 산재보험 가입 등의 사유로 중대재해 판결에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사업자들이 물어온 벌금의 평균액은 4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벌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과 같이 50억 이하 또는 10억 이하와 같은 벌금의 상한선이 아닌 1억 이상과 같은 벌금의 하한선을 두는 겁니다. 450만 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목숨값이라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2018년 이후 한 차례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은 평균 518만 원, 법인은 553만 원 정도로 벌금의 액수가 적습니다. 벌금의 하한선을 1억으로 정하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안전인식을 강화할 수 있고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20%의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약 80%는 50인 미만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 법이 적용될 예정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입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입니다. 이 법은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의 부주의가 밝혀지기만 해도 상한없는 벌금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실행된 후 영국의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사실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짐으로써 기업들이 산재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청년이 사망하고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계 쪽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의 반발 이유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사항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사업주 처벌 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호로 전환, 1년 이내에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할 것.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재계의 요구사항 어디에서도 노동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